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우리 젊을 적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밤새 개울가에서 광목천을 삶던 그 시절이 눈앞에 선한데 이제 생리대 한 장에 고작 100원이라는 물건이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셨을 거예요. 어머, 세상 좋아졌네 하는 반가움과 근데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하는 불안함이 함께요. 그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싸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뼛속 깊이 배운 세대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걱정을 말끔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00원짜리 생리대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몸에 정말 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나이 든 우리가 피부 걱정 없이 위생용품을 고르는 법까지 오늘 딱 한 번에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본격 시청 전에 구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 한자리에서 꼬박 5시간 정도 몰두하며 대본을 쓰고 편집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도 큰 힘이 됩니다. 돈 드는 일이 아니니 부디 따뜻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박영자 씨를 떠올렸습니다. 영자 씨는 딸이 셋인 어머니이고요. 현재는 혼자 빌라 월세방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몇 달 전 셋째 딸이 찾아와서 손에 뭔가를 쑥 내밀었대요. 엄마, 이거 완경 이후에도 요실금 패드 대용으로 써도 된대. 얼마인지 알아? 장당 100원이야. 영자 씨는 그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봤자 100원짜리가 뭐 그리 좋겠냐 하고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그런데 딸이 엄마, 그냥 써보기라도 해. 성분이 의외로 괜찮대 하며 2팩을 놓고 갔는데 그게 67세 박영자 씨 인생의 위생용품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100원짜리 물건이 평생의 고정관념을 바꿔버린 거니까요. 우리가 100원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민감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2017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당시 국내 유명 생리대에서 생리량이 갑자기 줄었다는 소비자 신고가 연이어 터져 나왔고요. 이후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생리대를 살 때마다 성분표를 뒤집어 보게 됐고 비싼 유기농 제품으로 갈아타시기도 했어요. 그러니 100원짜리 생리대가 안전할 리 없지 하고 먼저 의심부터 하시는 게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 몸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당 100원이 가능한 걸까요? 가격의 비밀은 유통 구조에 있습니다. 광고를 아예 안 하거나 최소화하고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고 포장을 단순하게 줄이고 대량 생산 방식으로 원가를 확 낮춘 겁니다. 여기에 일부 기업은 생리 빈곤 해소라는 사회공헌 목적까지 내세우면서 마진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결단이 품질이 낮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모든 100원 생리대가 다 안전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는 여러 브랜드가 저가 생리대를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기준을 꼼꼼히 지키는 제품도 있고 그냥 싸게 팔기 위해 원가를 무작정 줄인 제품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성분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에요. 여기서 잠깐 뒤에 나오는 성분 확인법이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생리대 포장 뒷면에는 반드시 원재료 및 성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흡수체 소재입니다. 흡수체가 순면천연면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피부 자극이 적고 반대로 합성 고분자 흡수체만 들어간 제품은 피부가 약한 분들에게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볼 것은 커버 표면 소재입니다. 표면이 순면이냐 합성 폴리에스터냐에 따라 피부에 닿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 형광증백제와 향료 성분이 들어갔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나이엔 점막과
피부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어서 향료 하나에도 빨갛게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단 2가지, 순면 커버와 무향무형광. 이 두 조건만 맞으면 100원이든 1000원이든 충분히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의 67세 박영자 씨가 딸이 가져다 준 100원짜리 생리대를 처음 써봤을 때 이야기를 이어드릴게요. 처음엔 에이, 100원짜리가 얼마나 얇겠어 하고 기대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 두께도 불편하지 않고 무엇보다 피부가 가렵지 않았대요. 이전에 썼던 편의점 패드는 하루만 지나도 허벅지 안쪽이 빨갛게 올라오곤 했는데 이 제품은 그런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자 씨가 나중에 포장 뒷면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커버 소재가 100% 유기농 순면이고 향료도 형광증백제도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몸으로 느끼셨다고 해요. 이쯤에서 우리 나이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어요. 오늘 영상 제목을 보시고 나는 완경이 됐는데 생리대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완경 이후 우리 여성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완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요도와 방광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가볍게 기침만 해도 재채기만 해도 속옷이 촉촉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바로 요실금이에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완경 이후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런데 이 요실금 때문에 전용 패드를 매일 쓰다 보면 한 달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바로 이 자리에서 100원 생리대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1세 최금순 씨는 3년 전부터 요실금 패드를 매일 2~3장씩 사용하고 계세요. 전용 요실금 패드는 장당 600원에서 800원 정도 하니까 하루에 최소 1200원에서 2000원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한 달이면 36,000원에서 6만원, 1년이면 최대 72만원이 위생용품에만 쓰이는 셈이에요. 71세 최금순 씨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43만원을 받고 계신데 그 중에 위생용품 비용만 6만원 가까이 나가면 참 부담이 크지요. 그러다 딸한테서 100원 생리대를 처음 소개받고 처음엔 이게 새어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망설이셨대요. 그러다 용기 내서 한번 사서 써봤더니 얇지만 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좋고 피부 트러블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벼운 날엔 100원짜리 생리대를, 조금 더 활동적인 날엔 중간 흡수 패드를 골라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덕분에 한 달 위생용품 비용이 3만원 아래로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더 드릴게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일수록,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파는 무명 브랜드일수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 제품은 포장에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글자가 없는 제품은 아무리 싸도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냄새 제거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중에 향료를 넣은 경우가 많아요.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피부 자극이 더 강할 수 있으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급적 무향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향이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피부가 아프지 않은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제 사용 방법 이야기도 잠깐 드려야겠습니다.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같은 제품을 너무 오래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격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피부 트러블의 가장 큰 원인이 제품의 성분 때문이 아니라 교체 시간을 너무 오래 끌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요실금 패드나 생리대는 최대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교체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여름처럼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나 활동이 많은 날에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갈아주시는 게 피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깝다, 좀 더 쓰지 하는 마음은 잘 이해하지만 그 아낀 100원이 나중에 피부과 치료비로 돌아오면 훨씬 더 손해예요. 자주 갈아주고 잘 말려주는 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 한 가지,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패드나 생리대는 습기에 굉장히 약한 물건이에요. 화장실 선반 위에 그냥 올려두시는 분들 계신데 화장실 특유의 습기가 제품 안으로 스며들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건조하고 서늘한 곳, 예를 들어 서랍 안이나 침실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개봉한 팩은 빠른 시일 내에 쓰시고 오랫동안 쌓아두지 마세요. 10년 전에 사놓은 생리대 쓰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건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이미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이명숙 씨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65세 이명숙 씨는 피부가 원래 약하셔서 생리대를 고를 때마다 항상 제일 비싼 제품만 고집해 오셨어요. 한 팩에 15,000원 넘는 유기농 생리대만 쓰셨는데 딸이 엄마, 그 비싼 거랑 성분 비교해봤는데 이 100원짜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라고 하면서 제품 성분표를 나란히 보여줬대요. 명숙 씨가 두 제품의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둘 다 커버가 100% 순면이고 형광증백제도 없고 향료도 없었습니다. 흡수체 소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피부에 직접 닿는 커버 소재가 같다면 피부 자극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숙 씨는 6개월 동안 100원짜리 생리대를 써봤고 피부 트러블이 이전보다 전혀 심해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한 달에 절약된 돈으로 좋은 천연 세정제를 사게 됐다며 더 만족하신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지 않으면 서운할 것 같아서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69세 한정숙 씨는 중학교 2학년인 손녀 지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녀가 얼마 전 초경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학교 보건실에서 받아오는 제품을 쓰다가 조금씩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빨갛게 올라오는 발진에 지연이가 할머니,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울먹이며 물었을 때 정숙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패드 소재를 바꿔보세요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정숙 씨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순면 커버에 무향무형광인 제품을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100원짜리 생리대였어요. 처음엔 정숙 씨도 이 나이에 손녀한테 100원짜리 생리대 사줬다고 딸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녀 지연이가 쓰기 시작하고 2주일 만에 할머니, 이거 쓰고 나서 하나도 안 가려워라고 말했을 때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다고 하십니다. 참 그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손녀 하나가 편안한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그렇다면 이 100원 생리대를 어디서 사야 하는가? 이게 또 막막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이야 스마트폰 쇼핑이 익숙하지만 우리 또래에게는 온라인 주문이 아직도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요. 가장 편한 방법은 자녀한테 대신 부탁하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 이거 한 번만 주문해줘 하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아니면 동네 복지관이나 여성건강지원센터에서 저가 생리대를 무료로 배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가까운 복지관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서울, 부산, 인천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에서는 2023년부터 저소득 여성 시니어를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이야기도 잠깐 소개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한 전문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경 이후 여성들이 위생용품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요. 그분이 강조하신 포인트는 딱 하나였어요. 비싼 제품이냐 싼 제품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 직접 닿는 표면, 소재와 향료 여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 중에도 향료나 보습 성분이 첨가된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환자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바로 표면, 소재, 순면, 무향, 무형광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였습니다. 100원이든 1000원이든 이 기준만 맞으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평생 돈 많이 들이면서 지켜왔던 내 몸, 이제는 조금 더 똑똑하게 지켜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간혹 100원 생리대를 쓰다 보면 이거 쓰는 게 창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특히 가족한테, 자녀한테 엄마 이제 100원짜리 써요 하고 말씀드리기가 왠지 머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젊을 때 광목천을 손으로 삶아가며 쓰면서도 절대 창피해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살림을 지키는 지혜였고, 몸을 귀하게 여기는 정성이었어요. 100원 생리대를 성분 확인하고 똑똑하게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걸 쓰는 게 자랑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걸 제대로 골라 쓰는 게 진짜 지혜예요. 우리 세대는 그 지혜가 누구보다 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위생용품을 고를 때 꼭 기억하실 3가지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분표에서 순면 커버와 우양 무형광 2가지만 확인하세요. 이 2가지가 있으면 100원이든 1000원이든 충분히 안전합니다. 두 번째, 포장에 의약 외품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이나 브랜드보다 자주 갈아주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이내 교체, 꼭 기억해주세요. 100원이든 1000원이든 우리 몸을 귀하게 대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 남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으니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내 몸 하나만큼은 아끼고 살뜰히 챙겨주세요. 우리 인생, 이제야 좀 편해졌는데 건강만큼은 절대 아끼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 따뜻한 마음을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쑥스럽지만 꾹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삶에 딱 맞는 따뜻하고 알찬 소식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